예, 안녕하십니까. 연세권우 병원에서 목과 허리를 고치고 있는 척추내시경센터 장승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허리 질환이 생기셨을 때 병원에 내원하셔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수술적 치료까지 가시는 경우는 다른 치료를 다 했을 경우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그러신 분들에 한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는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허리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정형외과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허리 통증과 허리 아래로 생기는 엉치 및 하지 통증, 하지 방사통으로 많은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시는데, 이런 허리 통증 및 하지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허리의 퇴행성 변화가 악화되시면서 디스크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지시면서 이런 통증을 유발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통증을 방치하시고 참으실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제한이 되면서 이런 퇴행성 변화가 더 악화가 되시고, 퇴행성 변화가 더 악화될 때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통증은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통증은 참지 마시고 꼭 치료를 하셔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거를 좀 더 늦추시면서 건강한 허리를 지키시면서 생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허리 질환의 치료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치료가 있겠는데, 이제 비수술적 치료, 그러니까 수술 이외의 방법인 이제 보존적 치료와 시술, 그리고 보존적 치료, 이런 시술에도 효과가 없을 시에 하는 것이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도 무조건 처음부터 나사를 받고 유압술을 하는, 큰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1시간 내외로 걸리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병변을 작은 수술로 이제 치료를 하시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는 설명드렸듯이 이제 크게 두 가지, 보존적 치료와 시술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해볼 수 있는 치료는 이제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는 환자분들이 겪는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은 이제 보통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거나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좁아져서 생기는 통증이 되겠는데, 이런 통증의 원인은 두 가지로서 이제 물리적인 압박, 눌리거나 공간이 좁아지는 물리적 압박이 있겠고, 이런 물리적 압박에 의해서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사 치료는 물리적 압박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염증을 줄이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염증 반응을 줄여서 이런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줄이는 치료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눌려있는 신경이 더 펴지거나 공간이 넓어지진 않지만 이런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환자분들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신 분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 달 이상 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주사를 맞아도 일주일 이내 다시 재발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주사를 맞고 어느 정도 통증이 감소가 되시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주사를 많이 맞으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염증 반응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몸 안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뼈도 약해지고 호르몬의 불균형도 일어나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스케줄대로 맞으셔야 되고, 너무 많이 맞으시는 거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의사의 진료 후에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 간혹 타 병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를 하시다가 본원에 오시는 경우에도 타 병원에서 허리 주사를 언제 몇 번 맞으셨는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이 환자분은 요번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이런 주사를 맞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도 꼭 환자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병원에 오셨을 때 꼭 말씀을 해주셔야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치료가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먹는 약으로는 진통소염제와 이제 신경병증 약이라고, 이제 이런 신경이 눌렸을 때 드시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들을 처방해 드리고, 처음에 디스크 탈출증이 생겼을 때는 처음에는 진짜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단기간 한 2-3일 정도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가 있겠고, 그 외에도 이제 침상 안정이라고, 이런 극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쉬시는 것도 치료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런 침상 안정을 오래 하는 것은 저희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2-3일 정도에는 극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침상 안정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통증을 치료하시고 나서 일상생활을 빨리 회복하시는 게 가장 치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침상 안정은 단기간 너무 심한 통증이 있을 경우에만 하시고, 이런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받고 치료를 받으셔서 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하시는 게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견인 치료와 물리 치료로 이제 통증을 좀 줄여드리는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런 보존적 치료에도 이제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시술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제 시술은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추 신경 성형술로서 이런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에도 이제 통증이 계속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수술적 치료가 어려우신 이제 고령이시거나 다른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 이런 수술적 치료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요추 신경 성형술을 하는 이제 기구가 되겠고, 관이 꼬리뼈를 통해서 쭉 들어가서 시술을 하겠습니다. 시술하는 것은 이런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염증 반응이 생겨서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신경이 유착이 되겠습니다. 신경이 그 주변 조직이랑 달라붙는 유착이 생겨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이 들어가서 신경의 유착을 다 박리해서 압박되어 있는 신경의 공간을 이제 확보해서 이제 통증을 줄여드리는 이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요추 신경 성형술은 수술이 아닌 시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국소 마취, 그러니까 환자분이 깨서 하실 수도 있고, 환자분이 깨어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수면 마취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술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이 그림에서 같이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가 쭉 들어가서 신경이 유착되어 있는 부위를 카테터가 지나가서 유착을 다 박리하고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이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 후에 바로 당일 퇴원하시고 당일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런 시술은 수술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보존적 치료보다는 효과가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환자분이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정확히 상담을 하신 후에 시술이 필요한 환자인지 아니면 시술보다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인지 정확히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런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을 참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적 치료 외에도 할 수 있는 치료들이 많기 때문에 꼭 참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히 진단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